화물연대 본부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 정세와 화물연대 투쟁에 대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화물연대 본부 기획실장 박연수입니다. 첫 번째로 하반기에 어떤 투쟁을 하느냐에 앞서서 화물연대를 둘러싼 주요 동향과 함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동향 중 하나는 국회 동향입니다. 지금 하반기 국회 동향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복원 당론 채택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기존 안전운임제가 복원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고요.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안전운임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당시에 안전운임제와 같은 주요한 민생 법안을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국민의 여론을 인식한 것도 있고요. 정부 압박과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화물연대가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호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이 법안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현재 민주당이 입법한 이러한 안전운임제 복원 입법안은 화물연대의 주요한 요구인 차종과 품목 확대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고요. 정부와 여당이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안전운임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합의도 미지수라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는 굵직한 정치 일정이 배치되어 있는 해입니다. 10월 달에 정부의 대정부 업무보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고요. 이 일정에서 야당은 여당과 정부를 향한 여러 가지 공세들, 또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합의를 포함해서 여야가 화기애애하게 국회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부의 동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발의하고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제의 주요한 내용을 개약한 표준운임제 법안을 입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약 내용으로는 화주의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운임의 상한선을 두고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화주가 유리하게 바꾸는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표준운임제 입법안을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발의한 것은 민주당 당론 채택에 맞선 대항 법안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는 아마 사회적 갈등 관리를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정부의 친자본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아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은 계속해서 분노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민주노총 역시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라는 퇴진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윤석열 정부의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국면 역시 화물연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물운송 산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많이들 느끼고 계실 테지만 안전운임 일몰 이후의 현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컨테이너 품목 화물 노동자의 소득이 안전운임 일몰 이후에 어떻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순수입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던 품목과 차종뿐만 아니라 전 차종과 전 품목에 걸쳐서 이 제도적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운임 인하가 나타나고 있고 원가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조합원 동지들 또 화물 노동자들의 실소득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에 화물연대가 주요하게 대응을 했었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의 발표의 무상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요한 투쟁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실제 정부가 표준운임 제도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첫 단계로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안전운임제 입법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워딩으로 이 사안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때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상반기 화물연대가 있었던 대규모 투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5일 대회 등 대규모 대중투쟁을 통해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과 표준운임제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화물연대 본부에서 공고히 얘기하고 예고한 측면이 일부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하고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면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의 운임이나 수준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향하면서 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이러한 현장의 운임 인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깎으면서 무상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약간 정상화를 찾아가던 여러 가지 공급망 지수들이 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것은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국내 화물운송 산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조합원 동지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더욱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동향 중에 하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향에 대해서 4가지 부분의 함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화물연대에게 일부 호기일 수 있지만 이 당론 채택된 법안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고 실망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차종 품목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정부 개혁안을 방어하는 저지선으로서의 의미는 확보했을지 몰라도 화물연대가 요구했었던 전차종 전품목 확대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연대의 요구를 담은 별도의 대안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안입법을 통해서 정부의 개혁안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을 견인해 화물연대 요구를 국회에 관철시키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입법안의 발의와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확실시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발의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의 제도의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표준운임제 수준, 즉 주요한 조항들을 양보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법안 후퇴와 거부권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입법 추진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국회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당겨진 만큼 이 호시기를 활용한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차종 품목 확대를 목표로 투쟁하고 이에 맞는 입법안을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전선을 치고 있는 표준운임제 국면을 전환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 요구를 사회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는 안전운임을 중심으로 한 조직 단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 필요한 국면일 것 같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집중적인 투쟁과 이에 맞는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서 단결된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재입법 방향과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정세 전망을 통해서 하반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집중적인 입법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만큼 어떤 입법안을 화물연대의 요구로 해서 투쟁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연대는 기본적으로 더 넓고 더 강력한
모든 화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 입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요구안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안전운임제 복원입니다. 우리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가열차게 투쟁을 했던 2번의 총파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일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안전운임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으려면 일몰 없는 지속 가능한 안전운임 제도가 복원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차종 품목 확대입니다. 모든 화물 노동자, 전 차종 전 품목 모든 화물차에 안전운임이 적용될 수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제도의 처벌이 좀 미비해서 또 실효성이 없어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각지대 해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부대 조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실제로 모든 현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도 주요한 입법 과제일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의 유지 강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안전운임을 정하는 중요한 협의체, 교섭 장소인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비율을 화주가 유리하게 계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이 안전운임 교섭에 있어서 화물연대의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입법 요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차종 품목 확대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물연대 요구안 중에서 차종 품목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은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차종 품목 확대를 위해서 매번 어떤 품목을 어떻게 확대할지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전차종 전품목 안전운임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을 설계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안전 프레임을 강화하여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법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제도적 안전망이 더욱 필요한 곳부터 제도를 빠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전체 화물운송 산업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해당 품목과 차종의 운임이 적용됨에 따라서 시장의 운임 선도성을 갖게 되고 대기업 화주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낙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차종과 품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입법되어 있는 4가지 입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주처벌과 운송운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조항을 복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종 품목은 없는 것이 한계적인 법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맞서서 정부와 여당이 입법한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일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운송운임과 화주처벌을 폐지하여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개약 법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운임상한제, 위원회 구상 등 대부분의 계약 조항이 이 법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운임 제도를 영구적으로 일몰시키는 법안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차종 품목 확대는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화물연대 본부가 대안입법한 법안입니다. 국토위 내에서 야당의 협의를 좀 같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윤종군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안전운임제 법안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대 조항을 처벌하고 조항을 더 강화하는 등 법안을 강화시켰습니다. 차종 품목 확대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는 1년 차에는 철강과 일반 화물의 안전운임 제도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1년차 이후에 2년차부터는 매년 1개 이상의 품목을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본법에 명시하였습니다. 1년차에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일반 화물을 우선 시행하고 2년차부터는 시행령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들을 하나씩 더 얹어가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위해서 본법의 그 단계적 가능성을 명시한 법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철강과 일반 화물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철강 같은 경우는 대기업 화주의 최저 입찰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고 중량짐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안전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일반 화물은 전체 화물 노동자들 중 차지하고 있는 숫자가 가장 많으며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한 품목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연대 본부는 이 법안을 통해서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번째 법안은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화물연대 대안입법과 대동소이하지만 실제 차동품목 확대에 있어서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일반 화물에 카캐리어 위험물 택배 간선까지도 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법안 중에 화물연대 대안입법 법안과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상의 수준을 화물연대에서는 국회에 요구하고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화물연대를 둘러싼 동향과 화물연대가 요구할 입법 요구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그렇다면 어떤 사업과 투쟁으로 이런 동향을 해치고 투쟁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투쟁 기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반기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집중적인 투쟁이 하반기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동력 형성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동의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투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전운임제 입법을 비롯한 화물운송 산업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화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투쟁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별 사업 계획일 겁니다. 9월에는 힘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법안 발의와 안전운임제의 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세미나 간담회를 통해서 화물연대 대안입법 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실제로 윤종군 황운하 의원과 함께 화물연대 차종품목 확대 요구안을 담은 입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0월은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현장 조직화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동시다발 현장 선전전 10월 19일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집회를 통해서 화물연대의 투쟁력을 과시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시기로 10월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11월 이후 투쟁 계획은 국회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 전에 하반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회 일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설명드렸던 4개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의결된 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을 공포하거나 15일 내에 거부권 행사,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라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15일 내에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게 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되게 됩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의해서 되돌아온 법안은 다시 국토교통위 상임위와 본회의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국회가 이 법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의미로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재의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재의결이 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이 바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입법한 안전운임제 법안 역시도 이 순서에 따라서 법안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회 일정에 맞춰서 11월 이후 투쟁 계획은 다음의 3가지 국면이 중요한 투쟁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법안,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논의하거나 여야가 합의를 하는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제출한 법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발의한 대안 입법안 수준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도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법안, 정부가 제출한 수준의 법안 혹은 더 높은 수준의 법안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물연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의 상정을 완수시키는 것이 국면 1의 중요한 목표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국면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 사이입니다. 당연히 화물연대가 요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투쟁이 두 번째 국면에 배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부권 행사 이후에 다시금 법안을 재의결하는 시기일 것이고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주요한 전략을 조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11월 말 12월 초, 늦어도 12월 초에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면 1에는 국회 압박을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화물연대 투쟁 동력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화물연대의 힘을 받아서 국회에서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연대 투쟁력을 보고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대규모 대중투쟁, 상경집회 같은 투쟁들이 배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퇴 없는 안전운임제 대안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 조직을 위한 현장 조직 사업을 넘어서 조합원 상경집회 등 대규모 대중투쟁이 이 국면 1에 배치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 15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5일 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마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져 있는 법안일 것입니다. 15일 동안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3, 4일, 길어도 일주일 안에 정해져 있는 답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국민 여론이 집중되는 강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민들이 주목하게 하고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정당성을 최대한 깎아내릴 수 있는 언론 주목도가 높고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이 국면의 목표일 것입니다. 세 번째 국면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재의결까지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략적인 재의결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서 통과된 법안은 바로 공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화물연대에서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시기에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재의결 시점은 거부권 행사 이후에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맞는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합원 동지들, 하반기 우리는 이렇게 큰 투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가장 큰 조직력과 투쟁력은 이 제도 개선 투쟁을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조합원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화물운송 산업 전체, 그리고 모든 화물 노동자가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 투쟁에 본부가 힘차게 앞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투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